지금 이 순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강황 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고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강황 캡슐을 물과 함께 꿀꺽 삼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 중 대부분은 자신이 몸에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최태현 박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는 아무리 좋은 강황을 사용해도 몸이 그 효능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황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강황을 전달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핵심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첫째, 왜 강황은 반드시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하는가? 둘째, 왜 검은 후추는 기대만큼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가? 셋째, 어떻게 해야 강황의 항겸 효과가 실제로 몸속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강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황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황에 주목하는가? 강황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향신료이자 전통 약재입니다.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강황을 황금향신료라고 불렀고 동남아시아 전통 의학에서도 강황은 치유의 핵심 재료였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연구자들이 강황의 핵심 활성 성분인 커큐민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큐민은 강황 뿌리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입니다. 수백 건의 연구를 통해 커큐민이 다양한 염증 관련 경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절의 불편함, 소화 문제, 피부 상태, 혈당 조절, 뇌 건강에 이르기까지 커큐민이 관여하는 영역은 매우 넓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커큐민은 강황 전체 중량의 고작 2-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소량의 커큐민조차도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섭취하는 강황은 사실상 대부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강황을 꾸준히 섭취하면서도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커큐민은 흡수가 어려울까요? 커큐민은 지용성 화합물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용성이란 물에 녹지 않고 지방에 녹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과 소장에서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소장 내벽에는 무수히 많은 미세 육모가 있는데 영양소는 이 육모를 통해 혈관이나 림프관으로 흡수됩니다. 수용성 영양소, 즉 물에 녹는 영양소는 소장 내벽을 비교적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용성 화합물인 커큐민은 지방 분자 없이는 이 장벽을 넘지 못합니다. 지방 없이 소화관에 들어온 커큐민은 그냥 장을 통과해서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흡수되지 못한 채로.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 연구에서 지방 없이 섭취한 커큐민의 체내 이용률이 매우 낮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매일 물에 강황을 타서 마시거나 지방이 전혀 없는 공복에 강황 캡슐을 먹는 분들은 강황의 효능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타민 D,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K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도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지방 없이 먹으면 흡수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커큐민도 정확히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커큐민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커큐민이 지방 분자와 결합하면 함께 소화되면서 지단백질 미셀이라는 운반체 형태로 포장됩니다. 이 형태의 커큐민은 소장 내벽의 장세포를 통과할 수 있게 되고 혈관이 아닌 림프관으로 먼저 진입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림프계를 통한 흡수는 간의 1차 대사, 즉 First Pass Metabolism을 우회합니다. 간의 1차 대사란 혈관을 통해 흡수된 물질이 전신으로 퍼지기 전에 간에서 먼저 처리되고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커큐민은 이 과정에서 상당량이 즉시 분해됩니다. 하지만 림프계를 통해 흡수된 커큐민은 이 간 관문을 거치지 않고 먼저 전신 림프 순환을 거쳐 혈류로 진입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이 실제 조직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열도 이 흡수를 도와줍니다. 강황을 지방과 함께 가볍게 가열하면 커큐민의 용해도가 높아지고 지방 분자와의 결합이 더욱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강황을 기름에 볶거나 수프에 넣어 끓이거나 볶음 요리에 사용하는 방식이 단순히 물에 타는 방식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전통 문화에서 강황을 항상 조리해서 먹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커큐민이 실제로 혈류와 조직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커큐민은 NF-킵이라고 불리는 염증 조절 핵심 스위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NF-킵은 세포핵 안에 있는 전사 인자로 활성화되면 수십 가지의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효소의 생산을 촉진합니다. 이 스위치가 만성적으로 켜진 상태를 유지하면 관절 염증, 혈관 염증, 신경 염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연구들은 커큐민이 NF-킵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커큐민은 COX2 효소를 억제합니다. COX2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 매개 물질을 생성하는 효소로 많은 소염 진통제들이 바로 이 COX2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이 대표적인 COX2 억제제입니다. 커큐민도 이 효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처방약과 달리 위장 점막, 신장, 심혈관계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커큐민이 약의 완전한 대체제가 될 수는 없으며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셋째,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커큐민은 활성산소를 직접 중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항산화 효소를 더 많이 만들도록 돕습니다. 특히 글루타치온, 슈퍼옥시드 디스뮤타제, 카탈라제와 같은 내인성 항산화 효소의 활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넷째, 뇌에서의 작용입니다. 커큐민은 혈뇌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극소수의 천연 화합물 중 하나입니다. 혈뇌장벽은 혈관과 뇌 사이에 있는 매우 선택적인 장벽으로 대부분의 물질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커큐민은 이 장벽을 넘어 뇌 조직에 직접 도달하여 신경염증을 줄이고 뇌세포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진행 중입니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우울증 등과 관련된 신경염증 연구에서 커큐민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째, 장 건강입니다. 커큐민은 장 내벽을 보호하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 염증성 장 질환, 장 투과성 증가 등의 문제에서 커큐민의 역할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커큐민이 실제로 장 내벽에 도달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흡수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커큐민이 충분한 양으로 실제 조직에 도달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지방입니다. 어떤 지방이 좋을까요?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지입니다. 기는 버터에서 유청 단백질과 수분을 제거하여 만든 정제 버터로 인도에서 수천 년간 강황과 함께 사용해온 전통적인 조합입니다. 기는 중쇄 지방산과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하며 소화 흡수가 좋습니다. 강황과 기를 함께 프라이팬에서 살짝 볶으면 커큐민의 지방 용해도가 극대화됩니다. 인도의 전통 요리인 달, 수프나 카레가 항상 기와 강황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중쇄 지방산 MCT이 풍부합니다. MCT는 일반 장쇄 지방산보다 소화 흡수가 빠르고 커큐민의 림프계 흡수를 효과적으로 도와줍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강황을 코코넛 밀크와 함께 요리에 사용하는 전통이 있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세 번째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레산이 풍부한 올리브 오일은 커큐민의 운반체로 훌륭하며 그 자체로도 강한 한겸 성분인 올러칸타를 포함하고 있어 커큐민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강황과 올리브 오일을 섞어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채소 볶음에 활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발연점이 높고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아보카도 오일은 고온 조리에도 안정적입니다. 강황을 넣은 볶음 요리나 구이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지방 유제품입니다. 전유, 전지 요거트, 치즈 등 유제품의 지방도 커큐민 흡수를 도와줍니다. 강황 라떼, 즉 골든 밀크를 만들 때 반드시 전지 우유 또는 코코넛 밀크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지방 우유나 무지방 우유를 사용하면 강황의 효능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검은 후추입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도 강황은 반드시 검은 후추와 함께 라는 말을 수도 없이 접하게 됩니다. 건강 유튜브, 건강 블로그, 보조제 광고에 이르기까지 검은 후추는 강황의 최고 파트너로 광범위하게 홍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반쪽이 빠져 있습니다. 검은 후추의 핵심 성분은 피페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피페린은 간에서 커큐민을 분해하는 효소인 CYP4의 활동을 억제하여 커큐민이 혈중에 더 오래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로 인해 혈중 커큐민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이 검은 후추가 강황과 함께 권장되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페린이 억제하는 것은 CYP4만이 아닙니다. 피페린은 사이토크롬 P4550 계열의 여러 효소들을 광범위하게 억제합니다. 이 효소들은 간에서 외부 물질, 독소, 약물, 호르몬 등을 처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페린이 이 효소들을 억제하면 커큐민뿐만 아니라 동시에 복용하는 다른 모든 물질의 처리 속도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임상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혈압약, 혈액희석제, 항구울제,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등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에게 피페린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약물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약이 더 강하게 작용하거나 더 오래 남거나 부작용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보조제 라벨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건강 전문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피페린의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장에 대한 영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피페린은 장 상피 세포 사이의 밀착 연접부, 즉 타이트 정션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밀착 연접부는 장 내벽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서로 단단히 붙어 있는 구조로 이것이 온전할 때 장 내용물이 무분별하게 혈류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피페린이 이 구조를 약화시키면 장 투과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흔히 새는 장 리키갓이라고 불리는 상태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새는 장 상태에서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 입자, 세균 독소, 염증성 화합물이 장 내벽을 통해 혈류로 진입합니다. 면역계는 이것을 이물질로 인식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며 이것이 전신 염증, 자가 면역 반응, 음식 민감성, 피부 트러블, 만성 피로 등 다양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분들이 염증을 줄이기 위해 강황을 복용하면서 동시에 장 투과성을 높일 수 있는 피페린과 함께 드시고 있습니다. 강황으로 염증을 끓여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염증에 불쏘시개를 넣고 있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일부 분들이 강황 보조제를 복용할 때 위장 불편감, 속쓰림, 복부 팽만, 장 문제를 경험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강황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피페린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페린의 흡수율 향상 효과는 표면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피페린은 커큐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록 돕거나 지방 조직, 관절, 뇌에 커큐민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간이 커큐민을 분해하는 속도를 일시적으로 늦출 뿐입니다. 혈중 농도가 잠깐 올라가는 것이지 실제로 염증이 있는 조직에 더 많이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지방은 다릅니다. 지방은 커큐민을 물리적으로 운반하여 장 내벽을 통과시키고 림프계를 통해 전신으로 이동시킵니다. 이것이 진정한 흡수입니다. 해독 경로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커큐민을 위해 자연히 설계한 경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피페린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소량의 피페린이 어떤 분들에게는 뚜렷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이 이미 예민하거나 자가 면역 질환이 있거나 여러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만성 소화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검은 후추를 통한 접근이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통 의학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아유르베다, 전통에서 강황은 거의 항상 기나 코코넛 오일과 함께 조리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강황을 코코넛 밀크와 함께 끓였습니다. 검은 후추는 선택적으로 사용된 향신료였지 강황의 필수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통이 바뀐 것은 보조제 제조업체들이 지방 기반 전달 시스템보다 피페린을 캡슐에 넣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황을 올바르게 흡수시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 바로 꾸준함과 생활 환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황을 영웅적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며칠 집중적으로 많이 먹거나 효능이 느껴지지 않으면 금방 포기합니다.
하지만 만성염증은 이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성염증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수개월, 수년에 걸쳐 잘못된 식습관,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운동 부족, 장 건강 악화가 쌓이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적인 단기 개입이 아니라 매일 올바른 방향으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의 축적이 중요합니다. 면역계는 우리의 의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입력에 반응합니다. 매 끼니, 매 운동, 매 수면 시간이 면역계에 신호를 보냅니다. 염증을 일으킬 것인가, 염증을 낮출 것인가. 커큐민의 경우 연구들은 일관되게 다음을 보여줍니다. 매일 적절한 양의 커큐민을 꾸준히 섭취할 때 단기 고용량 섭취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커큐민은 조직에 서서히 축적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저염증 수준을 낮춥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통증 마스킹이 아니라 면역 반응의 임계점 자체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함도 잘못된 환경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강황의 효과를 조용히 무력화시키고 있다면 아무리 꾸준하게 먹어도 기대한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가장 강력한 염증 유발 요인 중 하나는 혈당 급등입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 그때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되고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흰 쌀밥, 빵, 과자, 설탕이 든 음료, 과일 주스 등 정제 탄수화물이 이런 혈당 급등을 일으킵니다. 커큐민이 하루에 한 번 항염 신호를 보내는 동안 혈당 급등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반염증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과 함께 강황을 섭취하면 또 하나의 대사적 이점이 생깁니다. 지방은 위 배출 속도를 늦추어 혈당이 더 천천히 올라가게 합니다. 즉, 강황을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 자체가 혈당을 안정시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황의 흡수를 높이면서 동시에 혈당 안정을 돕는 이중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씨앗 오일 문제도 언급해야 합니다. 콩기름, 옥수수 오일, 해바라기 오일, 카놀라유 등 정제 씨앗 오일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현대인의 식단에서 이 비율이 크게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오메가6는 아라키돈산 경로를 통해 직접 염증성 화합물 생성을 촉진합니다. 강황으로 염증을 줄이려 하면서 씨앗 오일로 가득 찬 식사를 하고 있다면 두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강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 동안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고 mTOR 경로가 억제되며 자가포식 아우토팩이 활성화됩니다. 자가포식은 세포 내부에 손상된 구조물과 노폐물을 청소하는 과정으로 만성염증의 근본 원인 중 하나를 해결합니다. 단식 중에는 염증 경로가 자연적으로 낮아지고 이 시간에 커큐민이 공급되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커큐민과 강력한 시너지를 냅니다. 비타민 D는 면역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결핍 상태에서는 면역 과잉 반응이 일어나기 쉽고 만성 염증이 지속되기 쉽습니다. 커큐민은 적절한 비타민 D 수준이 뒷받침될 때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한국인의 경우 실내 생활이 많고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어 비타민 D 결핍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자신의 비타민 D 수준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 후 보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그네슘도 빠질 수 없습니다. 마그네슘은 체내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며 포도당 대사, 에너지 생산, 신경기능, 근육 이완 등에 필수적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세포 수준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염증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현대인들이 마그네슘 결핍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제식품 위주의 식단과 스트레스, 알코올 섭취 등으로 마그네슘 소모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견과류, 씨앗류, 녹색 잎이 채소, 콩류, 다크 초콜릿 등이 있습니다. 수면도 염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중에 몸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뇌는 뇌척수액을 통해 신경 폐기물을 청소합니다. 만성 수면 부족은 CRP, IL6 등 염증 마커를 지속적으로 높입니다. 강황을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매일 5시간 미만으로 자고 있다면 그 노력의 상당 부분이 상쇄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만성적으로 높이고 이것이 면역 기능을 억압하면서 동시에 특정 염증 경로를 촉진하는 복잡한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관리,
즉 명상, 깊은 호흡, 자연 속 산책, 충분한 사회적 연결 등이 한겸 생활 습관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지금까지 이론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강황을 어떻게 매일 식단에 통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골든 밀크, 즉 황금 우유입니다. 냄비에 전지 우유나 코코넛 밀크 한 컵을 붓고 강황가루 한 티스푼, 기나 코코넛 오일 한 티스푼, 생강가루 약간, 계피 약간, 그리고 선택적으로 꿀 조금을 넣어 약불에서 따뜻하게 둡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골든 밀크입니다. 저지방 우유나 두유로 만들면 지방이 부족하여 커큐민 흡수가 크게 떨어집니다. 반드시 지방이 있는 베이스를 사용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강황 볶음입니다. 달걀을 볶을 때 코코넛 오일이나 기를 먼저 프라이팬에 녹이고 강황 가루를 넣어 10초 정도 볶아 향을 냅니다. 그 다음 달걀을 넣고 볶으면 됩니다. 열과 지방이 동시에 작용하여 커큐민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여기에 흑후추 대신 강황, 기, 달걀의 조합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인 한겸 식사가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강황 수프입니다. 렌틸콩 수프, 호박 수프, 닭 육수 수프 등에 강황 가루를 한 티스푼 넣고 올리브 오일 한 큰술이나 코코넛 오일을 함께 넣어줍니다.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커큐민이 지방에 더 잘 녹아들고 흡수하기 좋은 형태가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강황 드레싱입니다. 올리브 오일 3큰술, 레몬 주스 1큰술, 강황가루 반 티스푼, 생강가루 약간, 소금 약간을 섞어 샐러드 드레싱으로 만들면 채소와 함께 매일 간편하게 커큐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를 으깬 것에 강황을 섞어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강황 카레입니다. 카레는 강황을 가장 전통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요리입니다. 코코넛, 밀크나 기를 베이스로 채소, 닭고기 또는 렌틸콩과 함께 만드는 카레는 강황의 한겸 효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커큐민이 지방에 충분히 용해됩니다. 강황 섭취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커큐민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하루에 강황 가루 기준으로 반 티스푼에서 한 티스푼 정도 지방과 함께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끔 대량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포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커큐민을 원하지 않습니다. 매일 흡수 가능한 작은 양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때 최적으로 반응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중요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강황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어떤 약도, 어떤 보조제도, 어떤 음식도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습니다. 만성염증은 복잡한 원인으로 생기며 그 해결도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강황은 도구입니다. 매우 유용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때 실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가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올바른 환경이 필요합니다. 지방과 함께 흡수시키고 혈당 급등을 줄이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 이것들이 강황을 둘러싼 환경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나 의료 전문가와 상담한 후 강황 보조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강황은 일반적으로 음식으로 섭취할 때 매우 안전하지만 보조제 형태로 고용량 섭취할 경우 또는 피페린과 함께 사용할 경우 약물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원칙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강황은 반드시 지방과 함께 섭취할 것, 가능하면 가열하여 지방에 녹여 사용할 것, 피페린에 대해서는 자신의 장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매일 꾸준하게 섭취할 것. 강황 없는 지방은 그냥 지방입니다. 지방 없는 강황은 낭비입니다. 하지만 지방과 함께 올바른 식단과 생활 습관 위에서 매일 꾸준하게 사용되는 강황은 몸에 전혀 다른 메시지를 보냅니다. 염증아, 물러가라. 복구가 시작된다. 이것이 강황을 인기 있는 방식이 아닌 여러분의 생물학이 실제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강황을 기와 함께 볶아보세요. 코코넛 밀크와 함께 끓여보세요. 올리브 오일에 녹여 드레싱으로 만들어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매일 반복될 때 몸을 바꿉니다.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